데이업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코아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코아스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코아스의 주가가 꽤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조금 답답한 심정일 것 같은데 오늘 좀 코아스 전반적으로 데일리 리뷰 해보면서 주가 분석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또 이슈가 있거든요. 이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, 이런 부분에도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슈 체크해 보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볼게요. 자,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코아스가 어떤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죠. 그리고 이 우리 한동훈 후보가 이 총선에 참가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, 이 한동훈의 정책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가시티다. 이 메가시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기존 서울에서 나머지 경기도 부분들을 포함시키는, 김포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코아스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코아스가 관련주로 엮여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김포에 이 통진읍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죠. 그리고 풍무동에도 김포 공장을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김포의 60%가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해당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되면 김포의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수혜주로 좀 등극을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근데 해당 사실은 이번이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고 작년 11월 달,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법안을 좀 진행시키려고 했으나 통과가 되지 못하고 물을 먹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당시에는 좀 이슈를 받고 올랐으나 조금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으려면 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의 일정들이 나온다라던가, 그 다음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같이 밀어붙이는 현상들이 좀 같이 나와야 된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현실은 정부 내부 검토도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,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2월 20일이죠. 어제 저녁에 이 이상민 장관님이, 우리나라 행안부 장관입니다. 그래서 이 장관이 김포 서울로 편입하는 이 부분이 여야가 좀 전부적으로 합심해서 의견을 모으면 이 주민 투표를 좀 붙여서 법적 추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시사했습니다.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김포시장도 계속해서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, 어쨌든 간에 이 여권에서도 이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김포 편입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해당 이슈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4월에 우선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김포 이 서울 편입 이슈는 제가 봐서 일단은 총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,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차트로 돌아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년도 11월 달이죠. 이제 김포 편입 관련된 법의안이 좀 발의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고, 해당 이슈가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죠. 2연상 거의 3연상 그 가까이 좀 갔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하락을 했고,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한동훈의 정책주로 엮이면서 상한가 그리고 20%가량의 큰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고, 우선은 이 노란색 선이죠. 이게 21선이고 심리선인데 해당 구간을 조금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였긴 했으나,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코아스의 움직이는 핸들링의 세력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움직이냐면, 우리들이 즉 개인 일반들이 생각하는 지지선 항상 깨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들이 자, 여기서도 보게 되면 개인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지선들 있죠. 요거를 항상 깨주더라. 요거를 깨고 나서 개인들 한번 털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올리고, 자,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개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지지선을 깨주고 또 올리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.
그럼 이번에 코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면 좋겠지만 이 코아스의 앞전의 특성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깼다가 500원까지 한번 선을 좀 휘둘렀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, 현재는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, 우선은 아래에 지금 500원에 좀 강한 지지선이 예상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까지는 해당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00원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좀 살펴보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해당 저점보다, 그리고 잘 보면 처음에 저점이 450원이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됐을 때가 500원이에요. 그럼 저점이 올라갔죠. 그리고 이번에는 500원까지 내려오기보다는 사실은 뭐 510원 조금 더 저점을 들어주는 행위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발생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삼각 수렴이 발생될 수 있다. 아무래도 이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전의 저점보다 이번에 발생한 고점이 전에 발생한 고점보다 낮죠.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 전의 고점보다 낮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1차 저항대는 650원에서 700원대가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해줘야 될 가격대는 500원대다.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700원과 650원대 여기 구간을 좀 1차 저항을 잡고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750원대, 800원대가 있지만 해당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코아스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, 그리고 중요한 흐름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분석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